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은 이때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이 오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이 미흡한 영상인데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오르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움직여야 됩니다. 돈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죠. 대부분. 자, 근로소득은 사실은 낮은 상승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월급은 잘 안 오르는 느낌을 많이 받죠. 예, 월급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소득이죠. 투자소득. 투자소득은 사실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 발생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투자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은 또 하나가 대출이죠. 대출인데 대출은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 발생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대출을 함부로 많이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과거에 많이 올랐던 거는 저금리 시절에서 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땡겨서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욕구죠. 아무리 뭐 돈이 있더라도 내가 집 살 생각이 없으면 뭐 집은 혹은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건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먼저 PIR 지수라는 건데요. PIR 지수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내 소득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가, 한 푼도 안 썼을 때, 이런 내용이죠. 실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KB 아파트 담보대출 뭐 PIR 뭐 써 있는데 KB에서 보면은 뭐 14년 정도는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오는 서울 아파트 1년 5년 된 아파트 PIR은 보면은 20년 정도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소득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가, 간단히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6년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 말은 뭐냐면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이만큼밖에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올라봐야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아서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사기 위해 모아야 되는 연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년이 넘는다 뭐 이렇게, 실제 어떤 기사에는 뭐 30년까지도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내 소득이 엄청나게 높지 않는 이상 실제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면 뭐 실질소득 급감에 가게 살림 팍팍, 저소득 생활비 경감책 필요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5월 23일 기사예요. 5월 23일 날 기사를 보면 뭐 내용 다 빼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 근로소득은 3.9% 줄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1.9% 줄었던 지난 4분기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이 말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내 월급이 설령 올랐더라도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이 올랐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지난 4분기에도 1.9%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5월 23일 기사 내용으로 보면 3.9%가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월급은 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미 연준 매파적 발행 영향으로 인해서 국고채 금리가 일제 상승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불과 작년도 기사만 보면 연준이 올 2024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근데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연준이죠.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대출은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또 뒤로 미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나머지는 이제 투자소득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요. 요 시점이 서프라임 모기지 시점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 한번 폭락을 했죠. 주식이.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월 차트고. 주식이 폭락을 했다가 이게 폭등을 합니다. 이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위까지 올라가요. 위까지 올라가는데 재밌는 시점이 이때 이제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폭락을 하다가 이 이후에 주식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쭉 올라가고 나서 횡보를 굳죠. 횡보를 하는데 이 시점에 부동산 상승기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미분양 물량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분양 보면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미분양 물량이 엄청 폭등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09년도부터 10년도 요 시점에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줄어서 미분양이 거의 뭐 바닥까지 온 거죠. 이 시점까지 왔을 때 이 빨간 박스가 부동산이 엄청 상승했던 시기거든요. 자, 이 시점부터 부동산이 매우 많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 19년도부터 부동산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부동산 상승기죠. 이때도 보시면은 주식이 먼저 한번 올랐고 주식이 조정을 겪으면서 다시 부동산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비드 시점이에요. 코비드 시점인데 이때는 주식도 같이 오르고 부동산도 같이 오르기 시작했죠. 사실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주가는 먼저 오르다가 떨어지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서 떨어지는 시점에도 부동산은 사실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약간 주식이 부동산 가격에 선반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 코비드 시점도 보면은 2014년도에 부동산이 상승을 하고 미분양 물량이 뭐 계속 유지가 되죠. 약간 뭐 오르내림은 있지만 유지가 되다가 2019년도쯤부터 미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럼 현재 시점에 보면은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거의 뭐 횡보하는 느낌이죠. 미분양 물량이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단시간에 오른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분양 물량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미분양을 우리가 정가 받고 팔지 않아요. 업자들이 대부분. 미분양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할인을 해줄게 뭐 더 좋은 조건으로 팔게 뭐 이런 식의 그 당근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시점 이렇게 꽤 많은 양이 옛날보다 많이 증가된 시점 현 시점이죠. 현 시점에서 지금도 길거리에 가보면은 뭐 좋은 조건으로 뭐 계약금만 내고 입주까지 뭐 이런 뭐 중도금 무이자 많은 당근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집값이 올라갈 일은 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지표가 저는 경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경매에 보면은 부동산 상승기 시점에는 아파트 매각 물건인데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서 일정 부분까지 계속 줄어들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뭐 다 포함한 거예요.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다 포함했을 때도 보면 2014년도 부동산 상승기 시점에 경매 물건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부동산 하락기에 보면 아파트도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전체인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이든 빌라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도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지금 4월까지 통계인데 4월까지 시점에서도 뭐 경매 물건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와서 투자소득에서 꽁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갖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처음에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걸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건도 사고 또 경매 물건도 사고 또 시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계속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면서 그게 계속 줄어드는, 실제로 여기 보면 미분양 물건이 주식이 많이 올랐던 2009년에서 10년 사이부터 계속 줄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는데 이때까지는 집값이 그렇게 엄청 오르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미분양 물건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좋은 자리 위치들 먼저 다 소진이 되고 나서 매물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격 자체가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미분양 물건이 줄어들 때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죠. 경매도 보시면은 미분양 물건이 계속 조금씩 줄어요. 미분양이 아니라 그 경매 물건이 계속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가격이 펌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지금 시점은 여기 보시면 경매 물건도 지금 엄청 많은 상황이고 미분양 물건도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가격 상승은 이 아래로 내려와야, 이 아래 지점으로 와야 상승이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승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굳이 비싼 값 주고 살 필요가 안 느껴져요. 싸고 또 금매 물건들 찾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되게 많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심리적인 것도 한번 볼게요. 구매 욕구인데 심리적인 것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이제 뭐 매수 우위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한 통계입니다. 작성한 통계를 보면 현재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는데,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이 78.6%고 매수자가 많음이 2.2%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판다는 사람만 있고 산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매수자 많다는 사람이 2.2%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 많이 올랐던 시점인 19년도부터 22년 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매수자가 계속 문의든 구매자든 중개사무소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현재 시점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매수자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내가 많이 사야지, 지금 바로 집을 사야지,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실제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두 번째로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에게 전국 매매 가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격 상승을 할 것 같다는 사람이 8.5%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2019년도부터 보면은 이게 점점 올라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랄까 딱히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옛날 14년도부터도 보면 14년도부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부동산에 현재 사무소가 잘 됩니까?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매매 거래 활발 지수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산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90.4%래요. 그러니까 거의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발하다고 하는 사람이 0.2%라고 했으니까 거의 매매 자체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에서도 이제 매도는 쌓여가고 매수는 정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구매 욕구 자체도 지금은 많이 관망세이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지금 오히려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고, 대출은 이자가 지금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게 계속 미뤄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투자에는 지금 크게 지금 투자 쪽으로 주식이든 코인이든 엄청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뭐
삼각형 정도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구매 욕구도 역시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언제 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은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식, 코인 등 다른 자산이 상승을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은 결국 돈입니다. 내가 당장 지금 부동산 올라야 돼, 오를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아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누군가 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른 자산이 상승을 해서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생긴 자산은 바로 미분양 물량이나 경매 물량이 점점 사서 줄어드는 시점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경매 물량이 그렇게 확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서 오른 돈도 없고 월급도 뭐 실질 임금도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미분양 물량이든 경매 물량이든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대출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역시 지금 미 연준이 계속 미루고 있죠. 지금까지는 앞으로 내릴 시점이 언젠가 좋을까 이것만 본다고 했다면 이제는 뭐 최근 뉴스로는 아까 보셨듯이 다시 매파적 발언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을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심리 형성인데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주위에 한번 보세요. 친구분들을 만나시거나 주위에 직장 동료를 만나셨을 때 야 지금 뭐 주식 해야 되는데 주식 계속 오르고 있대. 아니 지금 코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미쳐 날뛰고 있대. 야 지금 집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 계신가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 이자 내느라고 죽을 것 같아. 뭐 나 지난번 대출 받은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내가 대출 알아봤는데 아우 이자가 너무 세서 대출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지금 바로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이런 심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당분간은 대세 상승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관망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저는 특정인이 또 특정한 몇몇이나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오른다라고만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몇몇 분들이 계속 떨어진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떨어진다고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도 올랐었습니다. 반대로 맨날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얘기할 때도 집값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했습니다. 저는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사고 싶고 또 최대한 괜찮은 시점에 사고 싶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25년 상반기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게 한순간에 오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조금 오르더라도 아 이제 좀 괜찮은 시점이구나 랄 때 저는 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보면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오늘